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업은 특허청 그리고 중기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창의적 지식재산 디자인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지재권 수업을 들으러 모이신 자리잖아요. 지재권이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특허나 상표, 브랜드라든지 실용신안 여러 가지의 지재권 분야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마 좀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 이 디자인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요. 그 특허와 관련된, 즉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조금 재밌는 게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해드리는 그런 좀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 사업 좀 지원할 만한 게 있을까?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아이템들을 조금 창업이나 또는 사업화에 가깝게 한 발짝 앞서 나가게 할 부분들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사업은 6년째 진행된 사업이에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6년째 진행된 사업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중기부와 특허청 이 두 부처 간 협업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와 특허청의 장점들만 모여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 쪽 그리고 아이템을 시각화시키고 시제품을 만들어드리고 전시를 하는 이런 부분과 특허청에서 지원해드리는 지재권 쪽인 부분, 즉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재권으로 창출시키고 또는 여러분들 실용신안이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특이한 포트폴리오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사업 내용들이 조금 독특하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 내용인데요. 크게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먼저는 특허청의 장점에 따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특허로, 지재권으로 창출시켜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업지원팀, 즉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검증해주는, 즉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모형과 목업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 눈으로 가시화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눈으로 실제 사용품으로 만들었을 때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 및 멘토링이라고 해서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것들을 그룹 그리고 개별 멘토링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창업과 그것들을 실제 사업화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이드를 해드리는 부분까지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시제품을 가지게 되면 이것들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시제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업이 6년째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선배들 실제로 창업을 하셔서 팁스타운이라든지 또는 그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계속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까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서 이제 선배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와 비슷한 같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만남까지도 함께 이어드리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것은 이제 교육과 멘토링 부분인데요. 보시면 개별로도 단체 집체 교육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교육을 멘토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아이템, 나랑 비슷한 창업 고민, 사업 고민, 아이템에 대한 개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부분은 여러분들 업무와 이제 학교 수업과 이런 부분을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방학 때 보통 진행이 되고요. 개별 멘토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별도로 좀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제품 제작 부분인데요. 아이템들을 가지고 실제 3D 프린팅이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 3D 프린팅 말고도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1000이면 1000, 1000이 아니라면 목업 같은 제품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혼자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제품을 만들어드리는 제작사가 함께 고민해드리고 함께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제품 제작이 함께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을 지금 이건 전시장에서 실제로 나갔던 건데요.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다채롭게 각 아이디어의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에 걸맞는 지재권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보시면 해외 출원도 있으세요. 그래서 해외로도 가지고 계신 아이템이나 그런 지재권의 부분들이 이미 국내 출원을 좀 하셨거나 또는 이 제품은 먼저 해외로
선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외 특허 출원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지재권적으로 먼저 확보하는 걸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그 전시 부분인데요. 시제품을 제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중한테 선보이시고 어떤 반응을 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송도의 세계 한상대회라는 큰 전시에 저희 학생들이 15개 팀 출품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TN에서 촬영도 해가고요. 관심 있으신 바이어들 미팅도 하는 기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제품도 같이 전시를 하면서 내 제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조언도 구해보고 또 그 전시장 안에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진 못하고 코워크하는 그런 회의 기회도 가지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사업을 통해서 같이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킹 행사인데요. 보시면 선배들과도 만나면서 선배들이 이렇게 강연도 위쪽에 해주시고요. 멘토해 주시는 분들 또는 같이 고민해 주시는 서로의 그 같은 창업자분들, 예비 창업자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아예 식당을 하나 빌려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분들 활동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이는 저희 요 지원 사업을 총 15개 팀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개 팀끼리도 서로 코워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15개 팀끼리도 서로 데모데이, 즉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나라면 저 제품에 투자를 해보겠어 라는 그런 서로의 이제 발표를 하고 서로 평가해주는 시간들도 갖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비슷한 입장의 다른 친구들의 출품작도 보게 되면서 서로 좀 더 능력이 개발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신문 기사에도 데모데이에 이렇게 참석한 분들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실린 적이 있고요. 또 저희 지원 사업이 15개 팀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15개 팀 중에서 4개 팀에게 수상의 기회가 주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진흥원과 전략원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창업진흥원장상 2팀, 그다음에 전략원장상 2개 팀에게 총 한 팀당 50만 원씩 상품권을 상품으로 수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볼만 하죠. 그래서 15개 팀에 선발이 되시면 그중에 4개 팀에는 좀 더 그런 수상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수상하셨던 그 시상식도 같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잘 아시는 대학내일사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거두신 분들은 이렇게 홍보하는 자료까지도 실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참고해 보셨을 때 저희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만 보이시면 대학 생활에서도 또 잊지 않을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청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자격의 대상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재학생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휴학생도 가능하시고 졸업생도 가능하신데요. 졸업한 지 1년 미만이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면 이 저희 사업에 들어오시게 되려면 지원을 하시려면 그 창업한 지 3년 미만이셔야 되는 조건이 있으세요. 창업의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낸 적이 있다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의 기준, 그 정도 기준만 맞으시면 저희 이 지원 사업에 마음껏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부분이 보통 가장 크게 여겨지는 기준 조건이고요. 그것들은 이제 재학증명서라든지 이런 서류들로 증명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지원하시려면 혼자 지원할지 팀으로 지원할지를 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지원 사업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명에서부터 4명까지를 법적으로 1인 창조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또는 하나의 팀으로 오시게 된다면 4분까지를 한 팀으로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4분이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재학생 조건 그리고 창업한 지 3년 미만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주신다면 저희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저희 모집 공고가 K-스타트업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전략개발원 홈페이지도 같이 올라가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 K-스타트업 홈페이지가 좀 더 접근이 용이하셔서 이쪽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하신 뒤에 여기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되시는 거세요.
메일로 접수하시는 간단한 방법인데 메일로 이제 제출하시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청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제공 동의서들, 그리고 서약서. 이런 서약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명부터 4분까지 접수하실 때 모두가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라고 하시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 서류들을 같이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메일을 제출받은 것들을 가지고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졸업, 휴학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들이 다 맞으시다면 그 다음엔 저희가 바로 6월 24일에 그 발표 평가를 하게 됩니다. 6월 7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는 기간이고요. 지금 공고가 나가져 있어요. 5월 8일부터. 그리고 접수는 6월 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요건 검토를 한 다음에요. 6월 24일 날 발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 평가에는 그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발표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뒤에 그것 발표에서 최종 선정이 되시고 나면 6월 28일 자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저희 사업 참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6월 28일부터 굉장히 뭔가 빡빡해지는 것이 아닌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들은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을 열심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일정 또는 시험 일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같이 취합하고 또 그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 행사 진행하는 일정들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교육 일정에 반영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서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업에 지원하시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 항상 작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포기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그 사업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걸 작성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거기에 대한 해답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작성하시다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사업 담당자한테 직접 문의를 주셔서 이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합니까? 이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지원 사업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한번 제안서를 작성해 보시고 이 내용들에 한번 고민이라도 해보시는 것들이 좀 더 재밌는 학창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고 또 고민되시는 내용들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꼭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수업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